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요즘에 꽃놀이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우리도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좋은데 데려가시려고 오늘 운동화 편한 거를 신고 오라고 해가지고 딱 준비했잖아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죠? 이거 맞으세요? 네. 어머, 새 신에다가 새 옷에다가 새 모자예요? 피디님 어디 가요? 공원 가요? 도시락이라도 준비할까? 아이 김밥이라도 준비할까? 샌드위치 준비할까? 함께 가요. 이게 불길해. 근데 목소리가 별로야. 꽃피는 봄,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이 나는 햇살처럼 따스했던 동행.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시작된 이곳,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았는데요. 평소에는 한적한 복지관 앞마당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옷을 맞춰 입고서 이렇게 다들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오늘 여기서 대체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월 20일은 네.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식 개선 걷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무장애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장애인식 개선 걷기 대회. 올해로 5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랑 다르게 올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좀 편리성을 생각을 해서 원주천을 위주로 걸었습니다. 네. 원주천을 걷다 보니까 우리들만의 왠지 잔치인 것 같아서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어떻게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고자 코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걸어보실까요? 어느덧 대회 시간이 다가오고 운영 부스도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걷기 전에 먼저 제가 속한 조부터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1조예요. 총 한 16분에서 17분 정도가 같이 조를 이뤄서 걷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1조에 함께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배정도 끝났고 이제 대회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데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걷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이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내딛는 따뜻한 발걸음.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토는 겁니다. 가볍게 발까지.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 늘리고 돌리고 당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몸을 풀어주는데요. 네, 좀비 아니고요. 유연한 겁니다. 우리는 힘찬 구호와 함께 출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걷는 길의 좀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 느껴지세요? 이 길의 특징은 네. 또 우리가 걷는 길에 그 벚꽃나무 보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 벚꽃길을 걷게 되는 이만큼 또 걷는 즐거움이 더 한층 더 더할 것 같습니다. 분홍빛 벚꽃으로 물든 거리. 걷는 길도 꽃길처럼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자 휠체어로 오르기에 버거운 급경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걸었을 때는 진짜 그냥 무심코 걸었던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엄청 불편한 길이라는 거를 지금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서 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휠체어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장애인에게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길.
휠체어를 타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완만한 경사도 가파른 산처럼 한없이 높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혼자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쵸. 많이 위험하죠. 네. 당황하시고. 이 길이 네. 좀 안 보였던 게 많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그냥 네. 제가 혼자 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시니까 불편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까이 보고 몸소 경험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다리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짐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편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야 사조 힘내서 그러면 나무꽃을 계속 즐겨볼까요? 네. 네 즐겨봅시다.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리는 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간절한 바람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무장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저희가 아무리 무장의 코스라고 해가지고 완만한 길을 따라서 걷기는 하나 또 불편한 게 구석구석 볼 때마다 저도 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1cm의 그 턱이 예.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어요. 우린 평상시에 늘 당연하다고 걷는 길이 우린 전혀 당연한 길이 아니었었어요. 네. 예. 네, 함께 걸으시는 분들의 오늘 표정은 좀 밝아 보이시나요? 아유 매우 밝죠. 예. 우리 대자 얼굴이 저렇게 네. 밝은 적이 없었어요. 아. 늘 이제 집안에서만 있다가 네. 이렇게 맑은 공기 쐬면서 나와서 걷는다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우며 걷다 보니 어느새 반환점에 다다랐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짝을 이뤄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게 뭔가 제 뜻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느낌인데 맞아요? 가고 있나요? 자. 근데 이게 앉아서 가시는 분도 불편한데 밀어드리는 저도 이게 거의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브레이크. 정말 조심하셔야 돼. 큰일 날 치고. 낮은 턱도 위험천만한 상황. 하나, 둘, 셋. 오! 야! 진짜 이거 되게 작은 운동인데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다. 휠체어 운전을 해보니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턱의 경사에 곳곳에 있는 장애물을 지나면서 무장의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셨어요? 하더라고요. 아드님이랑요? 아드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앞에 아드님이세요? 네.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저의 운전 점수는? 80점? 와, 그래도 높게 주시는데요? 바로 갈까요? 아니요. 어머님은 아드님 맨날 이렇게 끌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도 꽤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늘 아들의 뒤에 서 있는 어머니. 오늘은 같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무사히 안전하게 아름다운 행진을 마쳤습니다. 흙길도 우리 모두가 걸으면 꽃길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업 지도선인데요.
바다 위에서 새벽을 가르며 어민들을 지키는 어업 지도선의 활약상을 따라가 보실까요? 강릉 주문진에 위치한 주문진항. 지금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항구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업지도선, 이름하야 강원특별자치도 201호. 이 강원 201호는 기존에 91년도에 건조한 노후 선박 대체 건조를 올해 2025년 2월 달에 완공하여 주문진항에 정박하였습니다. 기존의 201호는 91년도에 건조해서 34년 동안 해상에서 활동하다가 배가 너무 노후돼서 안전을 위해서 새로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출항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원들. 바다 위의 안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고 살피는 건 기본입니다. 지금 이제 출항하신 건가요? 네네. 이제 5시 반에 출항할 거예요. 시간이 되자 파도를 가르며 바다로 나아가는 어업지도선. 오늘의 업무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남해안 앞쪽으로 통발 어선들 조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발 어선들 어구 실명제나 체중 미달, 문어 포획 이런 걸 단속 및 조업 안전 조업 지도를 하는 계획입니다. 조업구역에 도착하자 저 멀리 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지도 점검을 위해 분주해지기 시작한 어업지도선. 네, 수고하십니다. 잠깐 임금 정하겠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 사이를 건너는 건 늘 위험이 도사리는데요. 선원들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어선에 발을 내딛고 절차에 따라 어선 단속을 시작합니다. 어행량 되겠습니까? 대충 한 48cm 이렇게 나오는 단속을 마친 뒤 지도선으로 돌아오는 선원들. 단속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조업 중인 연안 통발 어선에 인검하여서 이제 불법 어획물이나 그다음에 체중 미달, 어업 허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어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어구 실명제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대구도 체장 미달이 35cm인데 48cm, 뭐 50cm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해삼 같은 경우도 이제 금어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삼도 적절하게 뭐 잘 잡으셨고 다만 문제는 어획량이 너무 없습니다. 예. 어업지도선은 단속뿐 아니라 고성 최북단 북방어장에서 어망 회수 작업을 돕고 어민 보호를 위해 경비를 서기도 합니다. 어망이 조류에 의해서 조 방해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수가 안 되면은 손실이 되고 폐어망으로 물속에 남아 있으니까 해양 오염이나 어민들한테 큰 손실이 입을 수 있어서 어망을 해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수평선 넘어 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어업지도선의 임무는 아직 멀었는데요. 또 다른 통발 어선을 발견하곤 이번에도 빠르게 달려갑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잠시 저반에서 임금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바다 위에선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늘 긴장을 놓을 수 없죠. 선수! 네, 늘어나! 줄라! 전수 선수! 다시 커피 뭐해? 두 배가 너무 가까이 붙자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는데요. 안정적인 거리 확보 후 그제야 넘어가는 선원들. 이번에도 절차대로 배를 운항하는지 살펴봅니다. 허가증은 있는지, 기준 미달 오류를 포획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여행 없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다시 돌아올 때도 조심조심.
이번에도 별다른 사고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의 업무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네요. 저희 만약에 어선이랑 지금처럼 접안을 하게 되면은 이 파도랑 바람 때문에 이렇게 접선하는 와중에 어선이 저희 배에 부딪히고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은 저희가 또 책임이 가해지니까 이 불법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어선이 어민들의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최고 위험스럽습니다. 조업 중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뜰히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본선 옆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예, 선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뭐로 양이 좀 있습니까? 아, 예,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600g 이하는 체포하시면 안 됩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예? 몇 시에 나오셨어요? 몇 시에 나온다고? 5시. 아, 5시에 나오셨어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직 한 마리 끊어놓은 거 있습니다. 아이고, 계시도 못 하셨구나. 예, 부리모 선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선장님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좀 마시고요. 600g 이하는 체포하지 마시고 방류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어 노고에 비해 어민들의 배는 가벼워만 지는데요. 그럴수록 더욱더 신경 쓰고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기상이 오늘 정말 좋은 거라 가지고 기상이 안 좋으면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이런 것도 많고 배 위에서 있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다 위험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안전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새로 출항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201호 어업지도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전에 탔던 어업지도선보다 장비가 현대화됐기에 단속도 더욱 수월해졌답니다. 어선들을 단속하려면 이제 속도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 어선들도 이제 장비 현대화 되다 보니까 이제 속도에 미처 예전에 못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 현대화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선박이 많이 이제 부분이 많이 바뀐 거죠. 어업 중인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어족 자원도 지키기 위해 쓰는 어업 지도선 선원들. 한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족 자원이 갈수록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어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면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획량이 많이 늘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습니다. 바다 위의 동고동락, 어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지도선 활동. 앞으로도 어민들의 안전 지킴이로 늘 함께해 주길 응원합니다. 울산 1호 마을관리소가 있다는 동구 화정동을 찾았습니다. 안에 작업이 조금 어려운 그런데 배관이 막혔다거나 벽에 못을 해야 된다거나 그 변기가 막힌 부분은 저희가 수리가 다 가능하시거든요. 하는 부분이거든요. 익숙한 듯 주민민원을 접수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김기영 사무원. 지난해 12월 29일 마을관리소가 개소했을 때부터 쭉 이곳에서 전화 업무와 민원 신청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봄철이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셔요. 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시고 세면대 수정 교체 이런 부분에서도 전화가 요청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거진 15, 6통 그리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한 30통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관리소 한쪽 벽에 걸려있는 이 공구들도 바로 주민들을 위한 건데요. 50여 종의 생활공구를 무상 대여해 줍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생활공구 이젠 사지 말고 무료로 빌려 쓰세요. 작은 몸목 다듬는 용도로 이런 게 전전기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예, 하단 작은 그 철쭉 작은 나무 낮은 묘목들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그 가지치기 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동이 돼요? 작동됩니다. 주택가 조경 작업 시 필수인 전전기인데요. 50여 종의 생활 공구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예초기는 찾는 사람이 많아 예약 필수입니다.
이 생활 공구들은 무상으로 7일까지 대여가 가능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을관리소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마을 순찰 활동인데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환경 개선과 시설 관리 활동도 함께 해나갑니다. 사진 보이시죠? 길가에 손산된 보도블록 발견 즉시 바로바로 메꾸는 작업을 하고요. 또 도로에 파손된 차선 규제봉도 다시 재설치합니다. 소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마을관리소. 이러니 화정동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죠. 그날 오후 주민들의 민원 접수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관리소 단장님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화정동 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는 반장님들은 단 2명.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능력자들인데요. 트럭 가득 실린 공구들 중 필요한 장비를 챙겨 들고 민원이 접수된 집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주 전화해 주세요. 모자가 함께 사는 집인데요. 부엌 전등이 나가 어두컴컴해 생활하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아픈 아들과 사는 어르신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재료비는 취약계층은 연 5만 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반 주민들은 재료를 미리 구매해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부엌이 새 전등 덕에 환해졌습니다. 이제 밝은 부엌에서 편하게 요리가 가능하겠죠? 제가 아들이 장인이거든요. 예. 그래 못하고 저도 좀 저기 하고 이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갖고 애들은 멀리 살고 이래서 그 이용해 보시고 하니까 어떠세요? 와서 해주면 고맙죠. 고맙고 자주 전화하기 미안해갖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쓰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알기에 반장님도 더 마음이 쓰입니다. 온 김에 또 다른 고칠 데는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식이 되죠, 그죠? 그럼 조금처럼 나중에 우리가 실리콘을 좀 발라드릴게. 네? 혹시나 잊어버릴까 사진으로 남겨놓습니다.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음료 한 병을 건네는 어르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줍니다. 주세요. 미안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꼭 전화 주세요. 아들같이 어르신을 챙기는 반장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아까 보니까 선생님 등 말고도 화장실도 살펴주시고 하시던데. 예. 그래 이제 저희들이 가면은 꼭 불편 사항이나 시설에 대해서 접수한 것뿐만 아니고 또 독거 노인들이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표현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접수한 것 외로 우리가 와서 안 물어봐도 다른 부위를 살펴보고 분야별로 좀 살펴보고 또 직접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다정한 반장님들 덕분에 화정동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또 다른 집은요. 이사를 앞둔 한 어르신 집인데요. 원래 살던 집에 설치해 두었던 안전바 철거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안전바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필수! 현관 입구와 화장실 곳곳에 설치된 안전바를 깔끔하게 철거합니다. 철거한 안전바도요 꼼꼼하게 챙겨서 이사할 때 무리 없이 들고 가도록 도와줍니다. 안전바 하고 못하고 이사 갈 때 가져가고 또 설치해야죠. 거기 가갖고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네, 문 닫아드릴까? 수고했어요. 네, 문 닫아드릴까요? 반장님들이 쉴 틈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또 어떤 작업을 할까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반장님들.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는 샤워기 선 사이로 아하 물이 셉니다. 여기 지금 현 상태는 이 헤드 부분하고 헤드에 있는 이 샤워기 선, 이 부분이 지금
안에가 바퀴 닳고 요 헤드 부분이 여기 우리가 약간 손상 가갖고 이걸 교환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샤워기가 많이 낡았네요. 네, 많이 낡았고 오래됐어요. 이거 사면. 오래된 샤워기를 떼어내고 새 샤워기로 교체하는데요. 그동안 불편하게 섰을 어르신 생각에 더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선 연결을 마치고 샤워기 헤드까지 끼워주면 샤워기 교체 완료! 물 새는 곳이 없이 샤워기에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아하,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변기 뚜껑 교체 작업도 이어지는데요. 부러진 뚜껑의 연결고리를 떼어내고 새 뚜껑으로 바꿉니다. 잘 고쳐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도 하고요. 다 고쳤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화장실로 달려오는 어르신. 여기 아까 이게 부러졌거든. 예. 그럼 위에 저거 움직이는 거 저거 네, 고정했어요. 바꿨어요.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괜찮아요. 암만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왜 기분이 좋죠? 한동안 내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없어서 내가 그런 찬스가 올 줄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스마트폰에 뒷 보이길래 딱 나오더라고요. 아유 이런 찬스가 있어서 저는 했죠. 저거 2개가 안 돼서 많이 불편하셨어요? 아이고 조금 그런 점이 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는 반장님들이십니다. 저희들은 나올수록 더 기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차상계층, 독거노인들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주니까 나올 때마다 힘들 것 같아도 땀 흘려도 보람이 있습니다. 지연 씨 웬일로 책을 읽고 있어요? 어머 피디님 저 지적인 여자인 거 모르셨어요? 아 진짜 책 읽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거 애들 책 아니에요? 피디님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 애들 책에도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이 많고 양분이 되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은 원주의 이걸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읍시다. 원주엔 60여 개가 넘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서 원주 곳곳의 도서관과 독립서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서 대여는 물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도서가 가득한 우리 지역 도서관과 독립서점을 소개합니다. 원주시 명륜동 남산골 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바로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인데요. 이 원주가 그림책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잖아요. 네. 이 그림책 도서관 어떤 도서관일까요? 저희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은 원주시 내 유일한 제1호 그림책 특화 도서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도 비치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림책을 활용해서 원화 전시나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참 좋은 게 그림책인데 네. 혹시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있는 걸까요? 네, 저희 이제 모두 그림책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좀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좀 같이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네. 도내 첫 번째 그림책 도서관인 이곳은 2024년 5월 개관한 그림책 특화 공공도서관인데요. 그림책 1만 6천여 권과 더불어 특별한 그림책 전시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뭔가 전시가 열리나 봐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안녕달 작가님의 당근 유치원 컨셉으로 이제 체험이나 포토존 깔고 있는 전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전시를 임하면 될까요?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 이게 이제 새학기 컨셉에 맞춰서 약간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제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학교에 입학한,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의 시선으로 뿐만 아니라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과 그림책 동화 구연 같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오늘 뭔가 재밌고 유익한 거 한 거 같은데 혹시 오늘 배운 거 있어요?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좋아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좋아해요.
안 무서워. 다니가 으악 으악. 호랑이도 으악 으악. 사자 온다 뚝. 곰 온다 뚝. 그림책 도서관에서 마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그림책 자료실에서 그림책도 즐기고 견학온 유치원 아이들과 특별 전시까지 둘러본 후 탁 트인 야외 공간인 바람 쉼터에서 여유롭게 그림책을 즐겨봤습니다. 다양한 그림책을 즐긴 후 원주시 흥원면에 위치한 두 번째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아니 이 멋진 공간은 도대체 뭘까요? 네, 중천철학도서관은 김충렬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요. 그다음에 철학의 진흥과 대중화를 위해 2015년에 개관한 전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원주시 중천철학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철학으로 특화된 도서관인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철학 공공도서관이죠. 도서관 내부엔 김충렬 선생의 유품을 전시 중인 연경당과 철학 저서, 생활 유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통 철학하면요. 뭐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 철학 강좌에도 올해에도 서경과 장자를 중심으로 일단 동양 중심의 서양 강좌를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하요시민 철학 강좌에는 서양 강좌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철학 대중화를 위해 철학책 관련 읽기와 강연, 토론까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철학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 중이죠. 여러 분야의 도서관도 있지만 또 철학이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철학 도서관도 있다라는 거 오늘 큰 배움 제가 얻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시나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민들이 철학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투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독립서점을 찾았습니다. 서점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한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포근한 책 내음이 느껴졌는데요.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독립서적들도 가득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독립서점은 일반 서점에 비해서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대표님의 취향이랑 철학이 들어간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독립 서점과 카페를 같이 하고 있고요. 원래는 카페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살짝 책을 둘러봤는데 그 앞에 좋은 문구들을 다 선별을 해두셨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책을 선별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별하세요? 단순히 베스트셀러, 물론 베스트셀러가 내용이 좋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는 독립출판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독립출판물만의 완성되지 않은 문장,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간 원초적인 느낌이 드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었을 때 다가오는 그 작가의 개인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1인 출판사에서 낸 책이나 개인의 독립 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만큼 책을 좋아하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혹시 이 책을 왜 좋아하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냥 책을 읽으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간접 경험에서 그냥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조금 위안을 받고 싶을 때도 그런 책을 읽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편안하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책 속에서 삶에 대한 위안을 종종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고 지칠 때 왜 사람한테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그냥 그 안에서 어떤 문장 하나가 저한테 힘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 때때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죠.
이곳의 대표님 역시 독립출판물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카페와 독립서점을 운영 중인데요.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취향이고 기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으니까 나와 똑같은 감정이나 경험을 했구나. 혹은 나는 평범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읽어보니까 나도 특별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개인적인 것 혹은 보편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또 여기 질 수 없죠. 또 우리 아드님 대표님께서도 책에 관한 뭔가 멋진 문구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도서관이 어디 있냐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4월. 여러분도 책과 함께하는 힐링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이거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책을 많이 읽읍시다. 읽읍시다.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읍시다. 화폭이라는 전장을 거침없이 질주했던 그림장군 주재현. 그는 자그마한 8졸 스케치북에 무한한 세상을 담아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던 천재 예술가. 그리운 그의 모습을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봅니다. 주재현 작가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 그의 유작들이 보관돼 있는 홍천미술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재현 작가의 곁에서 수많은 영감을 줬던 옛 연인 이승민 씨입니다. 90년이었나? 네, 맞은 것 같아요. 그 6월 초여름쯤이었는데 인사동에서 제가 어쨌든 조그맣게 화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가로수가 쭉 있었어요. 지금 거기 재개발 하면서 좀 사라지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다 빨랫줄처럼 그림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이건 뭐지? 늘 전시장에서 하는 그림들만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일반 그냥 맨날 화랑에서 보던 그림들하고 다르고 굉장히 독특해요. 어쨌든 첫눈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림을 좀 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림을 안 판다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화풍.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다양한 도상. 작가에게 그림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매료됐습니다. 중강 스님이 그림 한 점을 사면서 300만 원 백지수표를 써주셨거든요. 중강 스님하고 300만 원 써서 좀 그거 가지고 가서 300만 원치 미술 재료를 산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스님은 통하는 스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근진에 와서 거기서 그 작가촌을 만들어서 겨울 내내 그때는 이제 물감도 좀 많고 그러니까 팔절지 그리면서는 물감도 많이 부족하고 아주 그랬는데 물감도 많고 큰 캔버스니 화선지니 많이 가져가서 그때 큰 그림을 많이 그렸죠. 1990년 주재현 작가는 강릉 사근진에 동료 예술인들과 합숙하는 예술인 동네를 꾸리고 다양한 기법과 방대한 크기의 작품을 마음껏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부실하는 지느러미로 마음껏 헤엄치던 자유로운 영혼은 1994년 봄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33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같이 타오르고 바람처럼 떠난 천재 화가. 짧은 생이었지만 그가 남긴 수천 점의 작품을 통해 남은 이들은 여전히 그의 세상을 만납니다. 작년 열렸던 제2연이 나는 죽었다가 작가의 삶과 죽음을 예견한 듯한 작품을 중심으로 주재현이라는 예술가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작가가 남긴 200여 점에 달하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자화상과 마주하는 순간을 주제로 합니다.
현재 홍천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고 주재현 작가의 특별전. 전시실로 들어서면 AI로 복원된 주재현 작가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주재현 작가님이 남겨놓으신 사진들과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육성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주재현 작가님의 모습이 살아있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AI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작업이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어떤 자랑하는 장이 아니라 주재현 작가님과 같이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어떤 감동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천미술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 작가 주재현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데이터들이 원본의 아우라를 지워내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별전 제2연이 마주하다는 제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얼굴이지만 모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부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지 프레임 속에 담긴 나를 마주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절지 크기의 창을 들여다보면 작가의 기도, 관람객이기도 한 수많은 자화상들이 쏟아지듯 다가옵니다. 액자 속의 얼굴을 마주하는 또 다른 액자 속의 내 얼굴. 8절지 프레임 안과 밖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자화상들의 시간. 때론 흉측하고 때론 우스꽝스럽고 때론 성인군자의 얼굴을 하는 제각각이지만 분명 하나인 내면. 작가의 화폭과 같은 작은 창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다음 길로 안내합니다. 수많은 자신의 얼굴들을 지나 스스로 주재현 작가가 되는 길. 이 복도를 따라와서 아래 네모에 몸을 맞추고 주재현 그림과 이렇게 어깨선을 맞추면 마치 주재현 작가가 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재현 작가가 된 관람객은 이제 직접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낯빛을 띠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내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곧 나를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에 표현하고 싶었던 게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런 식의 전시 방식이 앞으로도 쭉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승민 씨, 어떻게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의 시간 혼자 남겨두고 너무 먼 길을 와서 저런 걸 언제 만들었냐 또. 참. 하지만 나는 승민 씨가 있어줘서 행복했어요. 나와 나의 작품을 기억하고 보듬어주고 빛내주어서 세상 어떤 인연도 이렇게 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승민 씨 자신의 삶에도 충실하시길 빌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만나요, 우리. 알지 그런 거 왜 만들어. 굉장히 이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림으로서 인간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려고 자기는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웃는 얼굴, 슬픈 표정,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 꽁꽁 숨겨뒀던 나만의 모습까지.
나의 얼굴이자 모두의 얼굴이기도 한 주재현 작가의 자화상. 8절지 화폭에 담긴 당신의 얼굴 찾으셨나요?